진실은 때로 추악하며 이상은 현실 앞에서 무력하다. 강지우 기자의 모니터 한 구석에 붙어있는 낡은 포스트잇의 문구였다. 대한민국 언론계의 회색지대, 광화문 마천루 숲 사이, 주간 논픽션 편집국은 오늘도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특종 경쟁으로 숨막혔다. 지우는 그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그녀의 펜 끝에서 터져나오는 냉소와 폭로는 때로 카타르시스를,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대중에게 선사했다. 짧게 자른 단발머리, 무채색 정장, 그리고 상대의 허점을 꿰뚫어보는 듯한 예리한 눈빛은 독사 강지우라는 별명을 만들었다. 지금 그녀의 표적은 신흥 영성단체 빛의 소리였다. 교주 백선역의 현란한 언변과 신도들의 맹목적인 믿음 뒤에 숨겨진 금전적 비리와 심리적 착취의 냄새를 지우는 기민하게 포착했다. 사이비 교주의 두 얼굴, 그 탐욕의 제국을 폭로한다. 편집장의 지시가 아니더라도 지우는 이런 종류의 기생적 위선을 혐오했다. 며칠 밤을 새운 취재, 밀려드는 커피와 담배 연기 속에서 그녀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눈가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고 관자놀이 부근에선 지끈거리는 통증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백선혁과의 단독 인터뷰가 예정된 날, 지우는 아침부터 유난히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팽팽한 긴장감 때문이리라 애써 넘겼지만 머릿속을 파고드는 두통은 심상치 않았다. 인터뷰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질문지를 점검했다. 백선혁의 위선을 한꺼풀씩 벗겨낼 날카로운 질문들. 그 순간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 돌았다. 젠장, 지금은 안 돼. 의식이 흐려지는 것을 느끼며 지우는 핸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은 허공을 휘저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강지우는 춥고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떠다니는 자신을 발견했다. 소리도 빛도 감각도 없는 완벽한 무.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듯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공포는 없었다. 단지 짙고 부드러운 어둠이 그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다. 문득 저 멀리 아주 작은 빛 한 점이 보였다. 그 빛은 점차 커지며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당겼다. 빛에 이끌려 다가간 곳은 형언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 같기도 혹은 거대한 도서관 같기도 했다. 수억, 수조 개의 별들이 각자의 빛을 내며 떠다니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별이 아니라 책이었다. 빛나는 책들, 별빛 도서관. 모든 책은 표지가 없었지만 지우는 직관적으로 각 책이 하나의 영혼, 하나의 삶, 하나의 우주임을 알 수 있었다. 그곳에는 시간도 공간도 무의미해 보였다. 모든 지혜와 사랑, 슬픔과 기쁨이 거대한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조화롭게 공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압도적인 사랑과 평화를 느꼈다. 조건도 경계도 없는 순수한 에너지였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고향에 돌아온 듯한 충만감. 그녀는 자신이 그 별빛 도서관의 일부이며 동시에 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과거에 집착했던 사실과 논리는 이곳에서 너무나 작은 부분에 불과했다. 더 크고 깊은 진실은 이 모든 것을 감싸는 사랑과 연결 그 자체였다. 그때 어디선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체는 없었지만 온 공간을 울리는 듯한 지혜로운 음성이었다. 강지우, 너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긴 어디죠? 저는. 이곳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 너는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다.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곳이 진짜 같아요.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현실의 각박함과 추악함이 떠올랐다. 너의 단어에는 아직 치유의 힘이 남아있다. 폭로가 아닌 진정한 울림을 전하라. 그것이 네가 돌아가야 할 이유다. 목소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지우의 존재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치유의 힘이라니. 날카로운 폭로와 냉소로 점철된 자신의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단어였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다시 한번 소용돌이치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흡! 지독한 고통과 함께 강지우는 현실로 내던져졌다. 눈을 뜨자 새하얀 병실 천장이 보였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그리고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육체의 무게감, 별빛 도서관의 가벼움과 평화와는 극명한 대조였다. 정신이 드세요? 강지우 씨. 간호사와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뇌동맥류 파열, 응급수술, 기적적인 회복.
의사는 의학용어를 나열하며 그녀의 상태를 설명했지만 지우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퇴원 후 지우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었지만 모든 것이 낯설었다. 복잡한 서울의 거리,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사무실의 소음과 경쟁적인 분위기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목소리에서, 몸짓에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미묘한 빛깔들이 아른거렸다. 어떤 이에게서는 따뜻한 주황색의 온기가, 어떤 이에게선 슬픔을 머금은 푸른빛 안개가, 또 어떤 이에게서는 분노의 검붉은 기운이 느껴졌다. 초능력이라기보다는 감정의 파동을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것에 가까웠다. 이런 변화는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독사 강지우는 어디로 가고 이 예민하고 상처받기 쉬운 존재는 누구란 말인가?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거나 취재를 위한 쇼라고 오해받을 것이 뻔했다. 그녀가 가장 경멸했던 비이성적인 현상을 자신이 겪었다는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는 아이러니였다. 후배 기자 박서준은 그녀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서준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청년으로 지우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존경하면서도 그녀의 지나친 냉소주의에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선배,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뭔가 힘들어 보이세요. 서준의 진심 어린 걱정에 지우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며 괜찮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서준의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방어막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빛의 소리 취재는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편집장은 지우의 건강을 염려하는 척하면서도 빨리 특종을 마무리하라고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예전처럼 빛의 소리를 단순한 사기 집단으로 매도할 수 없었다. 물론 그들의 문제점은 명확했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절박한 눈빛, 무언가를 간절히 믿고 싶어하는 마음, 그 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외로움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혼란스러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주말 오후, 지우는 무작정 거리로 나섰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우연히 인사동의 한적한 골목길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윤다실이라는 작은 간판을 발견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찻집이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안으로 들어서자 은은한 차 향기와 함께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그녀를 감쌌다. 찻집 주인은 윤할머니라고 불리는 온화한 인상의 노인이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쪽지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깊고 따뜻했다. 지우는 대추차 한 잔을 시키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의 풍경과 찻집 안의 고요함이 그녀의 지친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다. 며칠 후 지우는 다시 윤다실을 찾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윤할머니에게 자신의 경험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별빛 도서관 이야기, 빛과 사랑의 경험, 그리고 돌아온 후의 혼란까지. 윤할머니는 아무런 판단 없이 그저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지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 참으로 귀한 경험을 했구나.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많단다. 네가 본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너에게 준 의미를 소중히 여기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예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너무 달라요. 흐르는 강물은 잠시 소용돌이치기도 하고 얕은 여울을 만나기도 하지만 결국 바다로 향한단다. 너의 마음도 지금 그런 것이야. 조급해하지 말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렴. 윤할머니의 말은 거창한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지우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편집장의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강 기자, 빛의 소리 기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이러다 특종 놓치겠어. 예전처럼 날카롭게 한번 터뜨려줘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실망감과 조바심이 묻어났다. 지우는 책상 위에 놓인 빛의 소리 취재 파일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증거 자료들, 피해자들의 인터뷰, 백선혁의 비리 의혹들. 예전 같았으면 이 자료들을 예리하게 엮어 통렬한 폭로 기사를 써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가락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나는 독사 강지우의 목소리였다. 이건 명백한 사기야. 저들의 위선을 까발리고 사회의 경종을 울려야 해. 그게 네가 할 일이야. 감상적인 생각에 빠져서 본분을 잊지 마. 다른 하나는 별빛 도서관에서 들었던, 그리고 윤 할머니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던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모든 현상에는 이면이 있단다. 사람들의 아픔과 갈망을 이해하려 노력해보렴. 너의 단어에는 치유의 힘이 있어. 폭로가 아닌 진정한 울림을 전하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지우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모니터 화면에는 텅 빈 워드 프로세서 창만이 깜박이고 있었다. 만약 예전처럼 폭로 기사를 쓴다면 그것은 자신의 놀라운 경험을 부정하고 다시 차가운 냉소의 갑옷을 입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새로운 관점의 기사를 쓴다면 동료들의 비웃음, 편집장의 분노, 어쩌면 기자로서의 경력 단절까지도 각오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그때 박서준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다. 선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선배 글, 저는 항상 믿어요. 어떤 글을 쓰시든 선배의 진심이 담겨 있다면 독자들도 알아줄 거예요. 서준의 꾸밈없는 격려가 얼어붙었던 지우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윤 할머니의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내 아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렴. 지우는 눈을 감고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강지우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빛의 소리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지적하되 그 현상에 맹목적으로 빠져드는 사람들의 심리적 배경, 현대사회의 영적 공허함, 그리고 진정한 소통과 연결에 대한 인간 본연의 갈망까지도 함께 담아내는 기사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것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녀만이 쓸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탐사보도였다. 며칠 후 주간 논픽션에 실린 강지우의 기사는 예상대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빛의 소리에 열광하는 사람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는 기존의 폭로 저널리즘과는 확연히 달랐다. 물론 빛의 소리의 상업성과 교주의 문제점은 날카롭게 지적했지만 동시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심리적 공허함과 상처, 그리고 현대사회가 제공하지 못하는 공동체적 유대감과 영적 위안에 대한 갈구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편집장은 격노했다. 이게 기사야? 에세이야? 강지우, 너 미쳤어? 우리가 원한 건 이게 아니잖아. 동료 기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다른 이들은 그녀가 감상주의에 빠져 기자의 본분을 망각했다고 비난했다. 인터넷 댓글창은 찬사와 비난으로 들끓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기사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특히 각박한 현실에 지쳐있던 사람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던 사람들로부터 깊은 공감과 지지의 메일이 쏟아졌다. 한 독자는 기자님의 기사를 읽고 처음으로 제 안의 공허함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함께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왔다. 강지우는 더 이상 세상의 모든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했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진정한 울림을 주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다. 그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여전히 기자로 일했지만 그녀의 펜은 더 이상 냉소와 폭로만을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들, 작은 희망의 불씨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따뜻한 연결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그녀의 기사는 점점 더 깊어졌고 독자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다. 박서준은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다. 그는 지우의 변화를 묵묵히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윤할머니의 찻집은 여전히 지우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가끔 그곳에 들러 할머니와 차를 마시며 삶의 지혜를 나누었다. 어느 늦은 밤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빛의 강.
예전에는 그저 차갑고 무심한 도시의 풍경이었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불빛 하나하나가 각자의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온기로 보였다.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담담히 응시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책상 위에는 새로 시작하는 기사의 제목이 적힌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도시의 숨겨진 빛을 찾아서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의 단어들은 이제 세상을 치유하는 따뜻한 빛이 되어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